언론사 입사 준비생을 위한 답없는 가이드북 언사의 법칙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사의 법칙 팀입니다. 저는 PD를 준비하는 유긍정입니다. 네, 저는 시사교양 PD 준비하고 있는 김도티입니다. 예, 저는 네. 드라마하고 기자 쪽을 준비하고 있는 천석이입니다. 네, 저는 예능 PD 준비하고 있는 김래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빵손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지망하고 있는 빵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남자분들이 표정이 아주 흐뭇해요, 지금. 보통 이럴 때 박수 치지 않나요? 누구 소개할 때 박수 치잖아요. 저희는 우리 지금까지 박수를... 녹음해서 박수를 쳐본 전례가 없어. 간리님 왔을 때 박수 안 쳤던 거 아무도 안 같은데. 쳤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나운서분을 모시고 네. 아나운서 그 준비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할 얘기들이 그때 제가 그 5월 31일에 토요일에 동아 미디어 그룹에서 인턴 채용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나운서분의 어떤 밀착 인터뷰 하고 그리고 글 두 편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 미디어 그룹 인턴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이게 7주 이틀 진행하는데 200만 원을 준대요. 잠깐만 뭐라고요? 7주 인턴. 7주 이틀. 7주 이틀? 7주 하고 있죠. 아, 이틀. 7주 이틀. 그러니까 총 기간이 7주 이틀인데 그때 월급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한 번에? 진행료 같이 그 인턴을 진행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주시고 근데 그게 업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근데 인턴인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물론 지원이 끝났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턴을 다 하면 이제 우수 인턴을 뽑힌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줘요. 다음에 이제 신입 공채를 뽑을 때 필기까지는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래서 3차부터 이렇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특혜를 주는 거고. 그때 이 설명회가 진행된 게 인턴 저번 기수 때 인턴을 하신 분들 PD분 2명, 기자분 2명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총 4분이. 네. 근데 이제는 입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번에 이제 인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개인의 그런 체험 같은 거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었는데 뭘 배우셨냐고 인턴하면서 그리고 인턴하면서 다른 스터디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니까 다른 스터디를 좀 진행하면서 하고 싶었나 봐요. 인턴을. 근데 그 인턴 그 이제 PD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일요일날 녹화가 잡혀버리면 일요일날 거기 가서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턴대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굳이 스터디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건 좀 그렇다. 차라리 인턴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두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우수 인턴 인원 뽑는 거는 매 기수마다 달랐대요. 좋은 자원들이 많으면 좀 많이 뽑고 없으면 좀 덜 뽑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코스 아나운서 준비생님에게 드리는 질문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볍게 그 아나운서를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뭐 기자, PD,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계속해서 심지어 연예인, 뭐 가수도 꿈꾼 적이 있었는데 그 큰 틀을 보니까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서 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 하면서 아나운서로 지망하게 됐습니다.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저 동료 같은 그거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맞아요. 정말 좋겠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다. 맞아요. 되게 많은 풍파를 거치셨네요. 맞아. 어떻게 보면 가수 좀 궁금해. 다들 한 번씩은 꿈꾸지 않나요? 연예인. 가수, 아이돌 막 이런. 나는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어렸을 안 될 때부터 거라는 현실감이 거. 아니라는 그렇구나. 것을. 예, 저희 궁금한 게 이제 아나운서는 보통 시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나운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딱 일반화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나운서가 정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리포터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아나운서가 있고 시연 캐스터, 캐스터 쪽 기상 캐스터 뭐 정말 많기 때문에 전형도 각각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그 아나운서 전형은 일단 카메라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카메라 테스트만 3번 보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저 기자 쪽 일도 같이 시키는 그런 뭐 지방 회사나 그런 데는 필기 시험 논술이나 기사 작성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로 일반화 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두루두루. 이게 기본적으로 치는 언론사 시험에 카메라 테스트가 네, 그렇죠. 카메라 테스트가 좀 주가 된 언론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나 카메라 맞아. 테스트를 하면 얼굴이 3번 다 달라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 뭔가 팔색조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서. 보통 의상으로 차이를 준다고 아, 하더라고요. 색깔 이렇게. 같은 네, 거, 머리 스타일이나. 네,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또 매력을 전략이다, 또 다른 정말. 매력을 보여주면 좀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염색해도 되는 거예요? 염색 많이 하세요. 네. 샛노랗게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구나. 예, 근데 또 이제 보통 아랑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아나운서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이걸 좀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학원을 다녀야 뭔가 아나운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건지는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맞아. 건지. 할 수 있나? 사실 안 다니고 합격하신 분도 실제 아나운서 중에 계세요. 대박. 나 소름.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필수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음. 내가 정말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그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다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아카데미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 보통 일반 처음 시작하는 종합반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작할 때는 일단 발성, 발음, 호흡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초반에는 수업이 진행되고요. 계속 진행될수록 뉴스는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뉴스 계속하고 그리고 장르 해서 MC도 한 번씩 해보고 뭐 캐스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캐스터 연습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홈런 친 장면 이런 거. 프로그램마다 약간 발성법이나 억양도 약간 다르죠. 그쵸. 뉴스가 조금 정형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MC나 뭐 다른 부분은 편하게 그냥 말하듯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효과. 효과. 소름 돋았어. 진짜. 다른 마침 언어. 마침 저희 다음 질문이 발성 발음 연습 어떻게 하나 하거든요. 참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해도 되나 싶은 그런 부분인데요. 발성 발음은 정말 연습을 해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볼펜 물고 하는 거 맞아요? 그거는 발음. 발음. 네, 발성 발음이고 발성 같은 경우는 저희 제가 배웠던 학원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운 상태로 천장을 보고 아이우에오 아를 순서대로 하는데 네, 한 15초 정도 숨을 코로 들이신 다음에 쭉 그 아이우에오 아를 하시면 그게 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 학생 때 성악 이런 거 배워 보면 복식호흡 이런 거 그쵸, 하잖아요. 복식호흡. 그 복식호흡 누워 있을 때 사람이 복식호흡을 가장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워서 연습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이제 신기하다. 부산에서 왔잖아요. 예, 말투에서 드러나요. 1학년 때 이제 갔어요. 그 OT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다 모르잖아요. 근데 술 테이블이 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그거 좀 퍼도 이랬어요. 손이 안 잘려서. 근데 걔가 야, 긍정아 여기 포도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포도가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저 앉았거든요. 포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저렇게 FM처럼 발음하고 서울말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학원에 보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맞아. 꽤 돼요. 고치기 사투리- 힘들겠다 응. 진짜.
맞아요. 고치기 좀 힘든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특히 더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 어떤 아나운서 간담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아나운서 분도 이제 부산 출신이신데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를 아예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표준어만 쓰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연습을 하셨대요. 엄청난 야. 노력이다 진짜. 네. 그렇게까지 근데 사투리 고치기 어렵잖아요. 맞아. 아. 이게 나는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들어보면은 티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니까 또 또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제일 바른 말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맞아. 그쵸.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 보통 기자나 그 PD들은 인턴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학생 때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아나운서 분들은 어떻게 경력을 쌓는지. 그 경력은 아카데미를 안 다녔던 분들은 그냥 학교 방송반 그것도 경력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방송반 출신이라고 한 줄 적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방송반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뜨는 대로 일단은 다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요새는 경력 있는 걸 많이 선호하셔서 작은 방송국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아카데미가 좀 좋은 점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추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경력 쌓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리포터나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네, 학원을 그렇죠. 쌓아요. 학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미디어잡이나 이런 데 뜨지 않는 시험도 학원에는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아나운서 지망생 분은 그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낭독 네, 봉사.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네. 될 것 발음이나 같아요.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연습도 하면서 봉사도 맞아요. 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좋다. 갑자기 자소서 생각이 쓰기도 났네요. 되게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이미지. 그럼요. 한 줄 더. 되게 맞아. 따뜻해 보이죠. 감성적이고. 근데 요새 좀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예. 좀 특색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를 발굴해야 돼 이제. 보통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하루에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PD 준비생들은 뭐 하루에 종일 장문하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기회가 얘기하니까 쓰고. 페인 같다. 어머니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지 TV 보고 있을 맞아, 때 TV 보는데 이거 공부해 엄마. 약간 구라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보고 싶은데. 예능 PD 안 준비하니까 예능 안 봐도 되는데 야, 무한도전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가서 이것도 다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드라마에 다 도움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구라칠 때 있어. 맞아. 아까 뭐- 일어날 때 발화성 연습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학교 도서관으로 바로 가요. 씻지 않고. 씻지 않고 바로 가서 학교 바로 앞에 살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일단은 신문을 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제가 많이 다른 뭐 신문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래 봤는데 일단 학교에는 모든 종류의 신문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읽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씻는 거죠.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모습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가 또 빵손이잖아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운동을 안 하면은 유지가 안 돼요. 지금 너무 마르셨는데. 진짜로. 아유, TV로 보면은 이렇게 퍼져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이거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 팬이시래요. 네. 하나 팬 치고 나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럼요. 전 하나를 행복합니다. 하나를 좋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럼 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구단 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데 하나는 다른 분들 더 그런데 네, 그렇다. 그렇죠. 특히 보살 더. 같은 느낌으로. 되게 편파적이시네요. 그러게요. 아 그럼요 제가 하나 팬이니까요. 긍정 씨는 원래 화나 팬이 아니잖아요. 옮겼잖아요. 그런 철새 같은. 변절자. 이미지 관리하는 걸. 지금 오늘 하루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헬스장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러네요. 그 후는 어떻게 돼요? 요일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 신촌에 가서 실기 스터디를 합니다. 아 실기 스터디. 네, 실기 스터디를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횟수를 늘릴 생각이에요. 네, 실기 스터디 할 때 하루는 실기랑 면접을 같이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하루는 실기 그냥 뉴스랑 이제 장르를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하고 카메라 있습니다. 테스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어. 저희는 일단은 카메라 테스트가 주니까요. 네. 아나운서 어떻게 약간 실기 테스트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실기 스터디. 예. 네, 저희 만나서 일단 목 풀고 발성 발음 좀 오. 연습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이번 지금 어떤 게 떴더라 막 이런 그냥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뉴스 각자 하나씩 준비해 와요. 그래서 뉴스 연습하고 녹화해서 서로 모니터링 해주고 아. 다시 한번 뭐 녹화하고. 진짜 녹화도 이렇게 하는구나. 찍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찍은 거를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네, 네, 서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신기하다. 신세계다. 저희도 합시다. 왜요? 왜요? 저희도 카메라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 장문 쓰는 거 이렇게 써보고 너 요따구로 쓰면 아니 그거는 하고 있잖아. 맞아, 하고 있잖아 이미. 너 글 쓸 때 글씨 요따구로 쓰면 안 된다고. 아 글씨 재미없다. 웃지 마요. 아 이때가 제일 민망해. 웃지 마요. 그럼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메이크업이랑 카메라 테스트가 있잖아요. 네네. 메이크업과 카메라 테스트가. 이게 한 세트라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메이크업 할 때 뭐 새벽같이 일어나셔야 한다고. 그거는 이제 시험이 일찍 있는 경우에는 새벽부터도 메이크업을 받곤 하죠. 뭐 5시, 6시에 가서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럼 샵이 그 시간에 연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게. 열어주죠. 어떤 데는 좀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아 일찍 열어주니까. 네네. 너무해. 그러면 헤어까지 거기서 한 번에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같이 해서 보통은 받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만약에 뭐 카테가 있으면 네. 스스로 합니다. 그 초반에는 초반에는 가서 무조건 받아야지 했는데 이게 또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면 돈이 또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품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스스로 연출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메이크업 전문가. 방식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그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 공부에. 네, 저도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메이크업을 좀 안 하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청순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좀 안 하고 왔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연습을 해서 그래도 뭐 제가 하고 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붙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저도 카테는 붙은 적 있어요. 최종에서 좀 멋있어. 스마트 받지만. 역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드렸으면 그 아랑 게시판에 또 아나운서 지망생이 또 질문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는 아나운서 방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3세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상파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또 23이니까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는 시기랑 그리고 나이 그리고 졸업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을 미루고 24살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25살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25살부터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23살이면 지금 몇 년생인 거죠? 93년생. 93년생. 와. 93년생이요. 어려워. 94년생도 합격생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23살에 지금 뭐 25부터 준비해야 되나요는 고민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 졸업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을 해도 졸업을 못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 일을 하러 못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직종이기도 하니까 졸업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졸업은 빨리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채용되는 사람들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또 S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항상 최연소 뽑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94년생도 아나운서 네. 대박이다. 94년생. 대체 몇 살부터 준비를 거의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 길을 위해 준비를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네, 94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2살? 둘? 와. 어리다. 대학 졸업이 안 된 나이 아니에요? 졸업이 안 궁금한 되는 게 거 아닌가? 네네. 아카데미 보통 몇 살 때부터 다녀요?
평균적으로? 제가 다녔던 아카데미는 보통 한 24, 5대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졸업하고 가시는 거나 그쯤 나이가 네, 이제 되는. 졸업 한 1년 정도 앞두거나 아니면 졸업쯤 돼서 음. 불안하고 이제 진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더 일찍 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네. 이제 미래의 포부를 물어봐야 진짜 되는데 면접 같아요 진짜. 압박 면접 열심히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네. 내가 뭐라고? 우리도 미래의 포부 잘 못 말해. 내가 돈을 줄 게 아니잖아 지금.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미래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진행하고 싶으신지. 워너비 하고 프로그램? 싶은 네. 네. 어떤 아나운서가 베이스볼 되고 워너비. 싶으신지. 워너비. 네, 워너비. 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나 이글스 팬이고요. 네.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네, 스포츠 프로그램을 꼭 맡아보고 싶어요. 그게 미래의 제 꿈입니다. 기대할게요. 베이스볼 뭐 이런 거 S인가? 맞아. 베이스볼 S. 알럽 베이스볼. 알럽 베이스볼. 베이스볼 워너비. 좋지. 되게 응. 좋은 맞아, 프로그램이야. 좋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야구 여신 되시겠다. 완전. 야구 여신 빵손.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한국일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36.5도 칼럼인데요. 네. 네, 오늘도 좋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죠? 네, 이게 좀 나온 지 된 건데 네. 작년 9월 4일일 거예요. 그, 그때 나왔던 박선영 문화부 기자인가? 네. 쓰셨던 약자가 약자를 혐오할 때라는 글이에요. 음. 네, 이때가 한참 그때 저 땅콩 회항 있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 모녀 약간 가불 논란이 많이 있었을 때 네. 올라온 글인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시작이 돼요. 보통 장문이 많이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아들이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근데 태권도 품새에 뭐 약한 사람을 도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어구가 있어요. 품새를 할 때. 품새를 할 때가 아니고 그 관장님이 이렇게 약간 주입식 하듯이 이렇게 약간 선서 되뇌는 거 네, 약간 그런 선서 거 같은? 할 때. 그래서 품새를 하기 전인가? 아무튼 그때 저도 다 품새랑 기억- 상관없는데? 네, 저 태권도 안 배워서 그래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를 길러 약한 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들이 한다는. 네, 여기서 약한 자를 돕고라는 단어에 이 필자가 꽂힌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참 이렇게 갑을 논란 있고 이럴 때 이 단어가 되게 낯설게 들리고 촉촉하게 들리고 뭉클했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전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는 약자들을 돕는 게 너무나 물론 말뿐일지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들의 따스한 연대를 누구나가 말하던 시절이 있었고 뭐 그냥 뭐 예삿소리로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야죠 이러거나 뭐 말뿐이라도 이런 게 당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약자를 규정하거나 선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약자됨이 나의 흠결,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로 변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약자라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약자인데 사실 강자는 정말 소수에 있잖아요. 나라에. 그래서 다 모두가 약자인데 서로가 약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을 약자로 만들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세태에 온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사실에 되게 막 마음 아픔을 느꼈는데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강자가 아름답고 약자가 추한 게 아니라 약자를 돕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추한 거다. 근데 이미 우리는 늦어버렸다는 거지. 이미 너무 우리는 약자를 치부로 여기고 혐오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게만큼은 옛날에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주면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더 사실은 글을 세게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근데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무슨 아들이 태권도를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이제 글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실 문장 전개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결론 내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좀 가볍게 가거든요. 근데 가볍게 이렇게 써야 읽는 사람이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설사 읽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갑이 돼야지 뭐 언제까지 약자로 있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좀 가볍게 툭툭 건드려줘야 이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너무 이렇게 센 톤으로 써버리면 읽는 사람이 거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약간 이미 글이 함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굳이 뾰족한 방식으로 쓰지 않아도 메시지는 맞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빵순 씨도 그럼. 네, 읽어보시고 뭐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글을 보면서 비기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집 앞쪽에도 이제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 저희도 다 똑같은 존재지만 그렇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비기슈 사봤어요. 진짜요? 네. 그딱 내용 가는데 괜찮아요. 가는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비기슈 새 신관이 나왔다고 네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약간 그분들이야말로 약간 약한 자를 돕는다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잡지가 5,000원인데 2,500원은 이제 그 판매하시는 노숙자분에게 노숙인이 받고. 간대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많이 파니까 다들 사야 돼요. 네. 저 잘 사요. 이번 아, 것도 진짜? 샀어요.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엔 왜 그 양극화가 심각하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올라가 보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좀 누르고서라도 내가 올라가 보겠다. 난 올라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르겠다 이런 심리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런 태권도에서 이런 품새하면서 이런 걸 웬다고 해도 사실 학교 폭력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왕따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약자를 혐오하는 약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느 사회나 그렇죠. 절대적인 강자나 절대적인 약자는 없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거나 이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남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된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픈 것 네, 같아요. 약간 돌아가는 게 이게 약간 억압하고 우리를 약자로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맞아. 자기 내부에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맞아.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 잘 녹아 있는 것 같고 되게 많이 공감이 가던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확장시켜서 이제 메시지까지 가는 과정도 좋았고 그리고 강한 것은 아름답고 약한 것은 추하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너무도 성실하게 내면해야 했다. 이 말도 되게 와닿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국사 배우면 품앗이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따스한 연대를 누구나가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이 돼버리니까 네. 요즘에는 애기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를 주지시키면서 네. 그런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누군가를 그러니까 뭐 돕는 기쁨 이런 걸 알 수도 있는데 그걸 알기 전에 그게 범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조차 막아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올해 작년 유난히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갑과 을 뭐 이런 네. 이슈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봐도 감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 학교 폭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뭐 어린이집 학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저희 또 중앙일보에 게재가 됐던 건데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네, 글인데 이정재의 시시각각. 맞습니다. 어쩌죠 유궁정 씨?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 이정재 논설위원회 시시각각에 나온 공인 인증서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인데 네. 그 별에서 온 그대가 히트를 쳐서 이제 천송이 캐릭터가 입고 나온 코트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코트를 사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되게 이렇게 좀 이슈가 됐었죠. 저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그래서 또 논쟁이 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근데 글의 특징은 그 이제 보통 저희가 빙의글이라고 이제 속칭 말하는 네네네. 글의 형식이에요. 그 이제 글쓴이가
공인인증서가 돼서 글을 쓴 거예요. 공인인증서의 입장에서. 공인인증서라는 그 무형의 어떤 시스템이 돼서 자기가 이제 공인인증서에 빙의해서 쓰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나의 장점은 뭐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문 기사도 형식이 딱딱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공인인증서가 직접 그쵸. 나는 이렇게 출생이 이렇고 맞아요. 이 목적이 있고 뭐 14년간 한 번도 보안을 뚫린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이 이제 전개가 되고 저는 몰랐는데 공인인증서가 14년 동안 처음에 이제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이게 14년간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60년을 돌려야 암호를 알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무결점에 가까운 시스템인 거예요. 현재 보안에 상황에서는. 있어선. 보안에 있어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뭘 자꾸 설치하래. 공인인증서 하려고 하면 뭘 자꾸 귀찮죠. 설치하라 그러고 뭐 컴퓨터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자조적으로 나의 단점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글쓴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 잘못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그 나를 대체할 만한 어떤 보안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점이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러면 나를 대체해야 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흘러갔어. 이게 무슨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돼서. 그래서 이제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보신주의를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인데 그렇죠. 내가 재치가 공인인증서가 돼서 쓰니까 좀 약간 위트 있게 전체적으로 글을 전개해 나갔다는 네. 것이 글을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용하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재치 있게 가볍게 글을 전개해 나가서 정작 글쓴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툭 던지고 글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그 빙의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글의 양식을 사실 장문 시험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글은 그런 글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좀 가볍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맛도 있고 전체적인 자기 글쓰기 하고 싶은 메시지도 이렇게 잘 은연중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저는 필사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근데 이게 글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겠어요. 특히 시험에 나가서. 그래서 약간 고급화된 형식의 빙의글이라 생각해요. 사람의 빙의하는 건 쉬워도 무형의 그거에 빙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이전에 그 중앙일보의 사건 텔링 기사 얘기하면서 고란 기자님이 쓰셨던 빙의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방대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글의 그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은 게 이렇게 정부의 문제다, 뭐 금융감독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뭐 국민이 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3자로 내가 떨어져서 괜히 그거랑 분리해서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니까 공인인증서가 걔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판을 하는 화자를 교묘하게 숨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음. 이 말하는 주체를 무형의 그걸로 삼으니까 맞아요. 정확히 이게 어떤 입장인지를 교묘하게 가리면서도 메시지는 확실하게 드러낸? 이게 그런 것 사실 같아요. 기술적인 이슈 뭐 내용이라서 사실 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딱하게 써버리면은 내용도 재미없고 그쵸. 그리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지루하기만 할 텐데 그러니까 양식이 이거는 좀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게 잘 만든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칼럼에 나온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네. 했어요. 아예 기사의 방식으로 경제면에 올라왔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자세하게 써서. 그렇죠. 빵손님은 빵손님은 어떻게 네. 읽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저희도 몇 몰라요. 번 다시 읽어봤는데 이 형식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쉽게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한번 작년인가 러버덕이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러버덕으로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러버덕이 돼서 약간 아. 풍자하는 식으로 약간 썼었고 그리고 지금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메르스가 돼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돼서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메르스가 됐다는 건 사실 되게 특이한데 그래서 메르스가 돼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거의 근래 SNS에서 읽은 것 같아요. 메르스로 아, 쓴 그래? 거. 네. 메르스에 글을 읽었던 빙의해서? 것 같아요. 네.
뺏겼네. 그런 표절배, 칼럼이었나 표절배. 기사였나? 제가 요즘에 낙타가 아 낙타. 아 낙타 낙타 재밌다. 맞아 낙타의 빙의되게 되게 낭리둥절 봤어요? 낭리둥절? 그게 뭐야? 그 무슨 과천태생. 낙타가, 네, 과천태생 낙타. 낙타가 태어나자마자 아, 메르스 때문에 격리 조치됐는데 약간 어리둥절한 너무 낙타 슬퍼 표정이 보였어. 났는데 기사 타이틀이 낭리둥절. 아니 근데 그러네. 낙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을 텐데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격리돼가지고. 아 낙타로 돼서 빙의 끄으면 재밌겠다. 그쵸 그게 더 재밌겠죠. 되게 비꼬고 약간 우리나라 지금 뭐 대책이나 이런 거 약간 네. 풍자하듯이 왜 얘기하면. 애꿎은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주의사항 낙타 고기 먹지 마세요. 낙타 고기 이 나라에서 먹지도 없어, 않아요. 사람들 댓글 봤어요? 봤어요. 낙타라는 키워드를 타이핑 해본 지가 6개월이 넘었대. 네. 낙타 무슨 낙타유야. 그니까 낙타유? 맞아 낙타 진짜. 그러니까 네. 뭔가 빙의글을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터디 이렇게 할 때 장문 스터디 할 때 같이 팀원들끼리 맞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낙타가 돼서 써보자 다 같이 그렇게 한 2번 태고 하다 보면 좀 완성도가 많이 올라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빙의글 쓸 때 그 종결함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인증서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육성이 없죠 그거는. 낙타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어제. 없어. 그래서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타의 스테레오 타입 있잖아요. 좀 그걸 고려해서 말투를 좀 짜고. 약간 좀 굼뜬 이런 음. 스타일이잖아. 왠지 낙타가 한국말을 하면 충청도 사투리 쓸 것 같아요. 그 상상이 뭐지? 되네요. 네. 백종원 씨 같은 네 말투. 맞아 아니요. 약간 괜찮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러면서. 천천히 말하고. 네 천천히 말하고. 괜찮은데? 네 아니 뭐 해슈. 괜찮지요? 이런. 약간 낙타 보면 충청도 느낌 나지 않나요? 좀 약간 맞아. 느긋하니까. 네, 느긋하고 여유롭고. 네 써야겠다. 저 아이디어 제가 저작권. 저는 메르스를 본 적도 없슈 이러면서. 본 적도 없슈. 그 왜냐면 낙타유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과천에 낙타유. 있는 그 친구가 돼서. 네. 네. 태어나자마자 격리됐슈. 이 나라의 낙타가 어디 있다고? 중동이 어디래? 이러면서. 중동이 어디래? 네, 지금 빙의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낙타로 한번 써보시는 거 네. 추천하고요. 괜찮은 차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낙타. 그러네요. 그 말투를 네.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얘가 사람이 돼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투를 할까? 음. 약간 이런. 근데 의외로 되게 번듯한 직장인 같은 말투를 쓰는 것도 웃길 것 같지 맞아. 않아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되게 어려워. 이거 방송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네. 네, 장문이 아나운서 장문하고 뭐 기자 뭐 PD 다 약간씩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저도 이게 다른지. 궁금한 점이었는데 제가 한겨레 글쓰기 센터 얼마 전에 종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수찬 기자님한테 장문을 배웠는데 다 있어. 아나운서 준비생도 있고 PD 준비생도 있고 기자 준비생도 있는데 딱히 잘 쓴 글은 어딜 가서 써도 잘 쓴다 이거예요. 맞아요. 기자님 말은. 양식은 부시. 네, 그래서 네. 기자로 썼을 때 잘 쓴 장문이 있고 PD로 썼을 때 잘 쓴 장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쓴 글은 어딜 가도 잘 쓰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자는 좀 더 뾰족하고 메시지를 담은 글을 쓰는 경향이 좀 많고 PD는 재치를 보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딱히 기자랑 PD의 완전 다른 맞아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거기에 그런 것 첨가된 정도지. 그래서 아나운서 장문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쓴 글은 누가 봐도 잘 썼는데 그런 건 있대요. 약간 기자 장문이 소위 뾰족하게 쓴다고 하면 아나운서는 그렇게 굳이 뾰족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저는 뾰족하게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요? 들어봤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 무슨 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들은 얘긴데 어떤 분이 아나운서 필기를 합격하셨는데 왜 아나운서는 착한 글만 써야 되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뾰족한 글을 쓰셨는데 붙으셨대요. 저도 김창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글은 직종을 가리지 않고 붙을 만한 글은 붙는다. 그러니까 뭐 예능 PD를 지망하더라도 에세이 형식으로 뾰족하게 아주 통찰력 있게 송곳 같은 글을 쓴다고 해서 안 붙는 게 아니라 그런 글도 잘 쓰면 붙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쓰고 그러니까 이해가 납득이 가게 쓰면 맞아요. 굳이 뭐 아나운서라고 착하고 막 따뜻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그리고 써보면은 사실은 여러 번 써보고 나면 내가 잘 쓰는 형식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되잖아요. 나는 에세이가 좀 맞는다 아니면 이렇게 빙의해서 쓰는 걸 잘 쓴다. 근데 내가 뭐 예능 PD를 지망한다고 해서 굳이 내가 잘 쓰는 에세이를 버리고 내가 잘 못했던 픽션을 취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내가 잘하는 걸 살려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전 이제 같이 저도 안수찬 강의 들었던 안도 지망생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필기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작문을 어떻게 썼었냐면 에세이를 좀 많이 썼었어요. 자기 얘기. 보통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에세이를 그죠. 많이 쓰는 그렇죠. 거. 근데 보통 구조에 있어서 총 6문단을 기준으로 보면 2문단은 자기 얘기 쓰고 3번째 문단부터는 이거를 시대 상황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보편적 문제. 보편적 문제들. 그러니까 범인간 인류적인 그런 문제와 이걸 매치를 시킴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시각의 확장.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예비 아나운서 준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잘 쓴 게 빙의 글이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를 갔다 왔었대요. 그 어디? 밀양 그 천막 쳐가지고 그 시위하시는 할머니들 송전탑. 네. 거기 인터뷰를 갔었는데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거를 쓴 건데 거기 이제 뭐 할머니 입장에서 쓰거나 아니면 그 제3자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한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할머니의 하루를 그냥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끝에는 이제 좀 그런 거에도 문제점을 콕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글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그때 한결에 합격 기사를 소개 한번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기 글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말 어느 직종이나 에세이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게 공통되는 것 같아요. 무슨 글이든 그냥 내 얘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저 같고. 상념 그 이상 뭔가 더 맞아요. 꽝 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막 조언하거나 그럴 위치도 아니고. 맞아. 네, 오늘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네. 다행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제 부족한 경험이나 뭐 그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앞으로도 들으면서 많이 도움 받아 갈 테니까 더 재밌게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휴. 좋겠고요 이렇게 되네. 좋겠고요. 맞아. 아니 가끔 이게 말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네, 근데 이게 귀에 딱딱 들어오는 네, 거. 되게 꽂혀, 잘 꽂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요? 성공하실 거예요. 맞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챙겨봐야 돼. 이거 맞아, 야구 맞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어느 순간 나오기 싫지. 맞아. 야구 여신 빵손.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빵손님과 그리고 원래 저희가 함께하던 4명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잉. 나만 하는 거야? 빠염. Lay down and cry.